여러분 진실을 향해 갑니다. 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향해 갑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는 나아갑니다. 안혜원과 전유혁의 안전 빵빵입니다. 두 번째 주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주제. 안민석이 밝혀라. 윤지호의 진실을. 네, 지금 뭐 윤지호가 이제 뭐 어저께 6시 비행기로 튄다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튀지 않고서 다시 이제 나왔는데 못 튄 것 같아요. 기자들이 뭐 출국 정지돼 있다면서요. 출국 정지는 안 돼 있고 네, 기자들이 그런 식으로 본인 주장을 하고 있죠. 네, 지금. 기자들이 그냥 다 거기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굴도 팔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거기에서 이제 못 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윤지호 씨의 그 상황에 대해서 좀 여러분께서 좀 그 아시기 쉽게 이제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정리를 하겠습니다. 해주십시오. 네. 그러니까 첫째는 윤지호는 장자연을 본 것이 딱 그 조선일보의 조모 기자하고 이 장자연이 이제 술을 마시고 있을 때 그거밖에 본 게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윤지호가 무슨 장자연 리스트를 봤다. 이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박훈 변호사 얘기로는 수사 과정에서 자기가 말하자면은 증언을 할 때 슬쩍 있는 걸로 봤을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윤지호는 처음부터 거짓말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장자연에 대해서 울고불고 뭐 난리를 치고 뭐 언니가 불쌍해요 했는데 이거는 윤지호가 완전히 생 거짓말을 한 거다. 왜? 장자연 유가족들이 제일 치를 떠는 게 윤지호라는 겁니다. 자, 윤지호가 조사를 받을 때 어떻게 했냐면은요. 술을 장자연이 강제로 따랐냐? 강제로 마셨냐? 아니요. 강제성 전혀 없었어요. 그러면 억지로 말하자면 그 자리에서 뭐 노래를 부르고 뭐 성추행을 억지로 했냐? 아니요. 억지로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돼갖고 결국은 장자연 사건에 대해서 아무것도 벌을 할 수가 없게 만든 바로 장본인이 바로 네. 윤지호인 겁니다. 네. 자, 세 번째, 13번째 증언이라는 책을 그 김수민 작가하고 이렇게 썼는데요. 거기 이렇게 쭉 이렇게 나온 거 보니까 여러분도 다 읽어보셨겠지만 윤지호가 뭐라 하냐면 나는 영리하게 이것을 이용을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다 하겠다. 결국 뭐냐면 이용하겠다. 이게 그대로 정난하게 나타나 있는 겁니다. 또 네 번째. 윤지호는요 장자연에 대한 요만큼의 말하자면 이 감정 연민조차도 없었습니다. 장자연이 자살한 지 일주일이 됐을 때 화장품 CF 하는데 자기가 뒤편에서 가운데 섰다고 너무너무 기쁘고 좋고 오늘 같은 날 없다면서 너무너무 좋아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5번째 JTBC에 윤지호가 나와갖고 자기 신변이 너무너무 이렇게 불안하다 이래가지고 차가 들이박았다 하는데 그 들이박은 차가 자기 차가 아니에요. 자기가 탄 차가 아니라 뒤에서 애들 데리고 급하게 애들 이렇게 이 픽업하러 갔던 아버지의 차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조작에다가 주작에다가 정말 잘못을 했는데 그거를 JTBC에서 이제 나와서 한 겁니다. 5번째, 경찰이 뭐 8시간 내가 신변에 위협을 느껴갖고 했는데도 경찰이냐 안 와가지고 막 사과를 받았고 대한민국 경찰도 그런 여자한테 사과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찰에서 다 조사를 해보니까 신변 위협이 전혀 없다. 잘못 눌렀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조작을 잘못 잘못했다는 눌렀다는 거 겁니다. 그래가지고 자, 여러분, 자 이게 윤지호의 진실입니다. 네, 지금 이제 뭘 결국은 밝혀지겠지요. 이제 네. 박훈 변호사가 고발을 했습니다. 사기죄로요. 도속 고발을 했는데 그런데 박훈 변호사가 법률가입니다. 자신 있으니까 하는 거지요. 자신 있으니까. 그런데 보면 방금 이제 정리해 주셨지만은 네. 우리 윤지호 씨 보면 약간 과대망상이 아닌가 싶어요. 본인이 이제 무슨 뭐 옆에 교통사고 난 걸 가지고는 날 유해하기 위한 거다. 네. 뭐 이런 식으로 하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경호가 필요하다. 하루에 90만 원씩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모금을 하겠다. 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모금한 다음에 무슨 뭐 공익재단을 만들겠다. 뭐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뒤에 이제 버티고 있는 친구들이 이른바 좌파 핵심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골머리 앓고 있어요. 좌파 그 친구들도 안민석 씨랑 있는 사람들도 네, 보면 네. 이게 아닌데 시작을 했는데 이거 어떻게 빠져나오나 대화해보면 알지 않습니까? 정상인지 아닌지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거 아닌데 라는 생각을 지금 분명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분 올려주셨잖아요.
안민석이가 신빙성 논란을 지켜보는 중 논란을 지켜본답니다. 평소에 안민석 같으면 벌떡 일어나가지고 무슨 거짓말하냐고 우파들의 말이야 여론몰이라고 이렇게 할 텐데 뭔가 지금 궁지에 몰려 있어요. 게다가 이제 윤지호 씨의 사실 그러니까 하나하나 들통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같이 책을 썼던 작가가 네. 김수민 씨가 이야기하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둘이가 이제 책 쓰다 보니까는 카톡도 하면서 이제 본인의 어느 정도 진실을 이야기했을 거 아닙니까? 사실을. 그런데 이제 김수민 씨가 보다 이건 아니다고 이제 밝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참 깝깝하게 됐습니다. 네, 아까 글을 너무 올려주셨는데 어묵 먹다가 이 네. 꼬치 들고 있으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나를 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할 게 네. 윤지호다 이랬는데요. 네. 참 기가 막힌 게 이게 진짜 이 각본이 이 나팔수님 말씀대로 네. 안민석의 각본을 짜고 그러니까 안민석이 이제 오라고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다음에 윤지호가 이제 정말 태어나서 처음으로 주연을 맡은 게 이제 네. 이 14번째 이제 증언이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세 번째의 세 가지를 꼭 봐야 되는 겁니다. 네. 안민석 현직 국회의원이 이런 짓을 했어요. 네. 두 번째 손석희의 말하자면 뉴스룸에서 진짜 뭐 윤지호가 어묵 먹고 이렇게 꼬치 들고 있는데 살해 위협이 있다면서 막 차 부서진 거 보여주고 가짜 방송을 했어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이렇게 게이트키핑을 안 할 수가 있는가? 네. 세 번째 TBS의 김어준. 이건 뭐 말할 게 없죠. 김어준은 지금 어떤 식으로 하냐면 다 우파들이 지금 뭐 이렇게 총 동원해갖고 뭐 사촌 오빠에다가 뭐 형부에다가 이런 사람 총 동원하면서 메신저를 공격을 하는 거다. 네. 윤지호를 공격을 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하고 있는데요. 더 기가 막힌 게 아까 여러분께서도 많이 글을 올려주셨지만은요. 윤지호와 함께하는 국회의원 모임을 이 안민석이가 결성을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느냐. 여기에 누가 들어가 있는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한번 제가 쫙 불러드리겠습니다. 이종걸, 이하경, 남윤인순, 권미역, 정춘숙, 거기다가 김수민 바미당, 추혜선, 최경환, 민평당. 야, 이 사람들은 국회의원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네? 지금 이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뭐 세월호에 뭐 어쩌고저쩌고 한다면은 세월호 정말 그 분들한테도 안타까운 것이고 왜냐하면은 세월호 배지 딱 달고 나왔지 네. 않습니까? 또 뿐만 아니라 어떻게 이 정도의 이 판단 능력을 갖고 국회의원을 하며 거기다가 이제 안민석 의원이 지금 신빙성 논란이 떨어지니까 지켜보고 있다. 네. 이렇게 하고 있어요. 네. 우리가 아는 안민석하고 너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안민석이 이 정도면 꼴이 확 내린 겁니다. 그렇죠. 평소에 안민석이라면은 10가지가 하나만 자신 있으면 9가지 자신 없다고 밀어붙입니다. 밀어붙이는데 그렇죠. 지금 하나도 없는 거예요. 쭉 이제 대화해 보니까는 이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지금 뭐 장사하고 있다는 거 윤지호 씨의 장사가 지금 하나하나 지금 밝혀지는 과정에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특히 이제 박훈 변호사가 세게 덤벼들었어요. 김승인 작가와 같이 하기 때문에 쉽지가 않은 상황 같고요. 어떤 분이 캐나다로 튈 것 같다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 박훈 변호사가 그렇지 않습니까? 출입 정지해야 된다. 네. 사실관계를 밝히기 위해서 출국 금지해야 된다. 네. 출국 금지해야 된다. 사실관계를 밝히기 위해서는 한국에 잡아둬야 된다. 참 캐나다도 이제 갈 수 없게 됐습니다. 아마 망신살 뻗치게 됐습니다. 정말. 네. 네. 아니 그리고 윤지호 씨가 뭐 거짓말이거나 어디든 간에 윤지호 씨가 하는 이 정말 인내심을 가지고 제가 유튜브를 봤는데 그걸 보면 끝나요. 저는 그래서 도대체 끝에 가서 무슨 말 할까 했더니 막 팝콘 먹다가 SBS 기자하고 싸우는 거로 진짜 제가 그걸 보고 윤지호 씨의 IQ에 대해서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윤지호 씨가 뭐라고 하면 자기가 IQ가 156이래요. 네. 그런데 또 막 그 사람들이 어디서 보니까 이 어디 가서 감정을 받은 건 98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윤지호 씨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기가 받은 IQ 테스트는 이 100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00이 제일 높은 거고 98은 그러니까 굉장히 상위의 IQ다. 그런 것도 있어요? 아니 그런 게 있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하는 말입니다. 아니 어떻게 네. 이렇게 말을 네. 꾸며도 이렇게 말이 안 되게 웃기게 꾸미는지 정말 이거는 이제 리플리 증후군 정도가 아니라 너무 심각하더라고요. 98 IQ가 모든 IQ는 100 단위로 하기 때문에 98이면은 높은 거라고 156에서 네. 태영 김님께서 허경영 IQ는 430이다.
그럼 뭐 비슷비슷한 네, 부류네요. 비슷하네요. 부류가 네. 비슷합니다. 그래도 허경영이 훨씬 나아요. 윤지호보다는요. 네. 네. 그러니까 어떤 분이 뭐 제2의 고영태다 이런 말씀도 네. 해주셨고요. 네. 그래서 참 곧 들통 납니다. 곧 들통. 특히 이제 윤지호 이미 씨, 다 났어요. 윤지호 씨에 네. 대해서는 사건 자체가 이제 장자연 스캔들이 윤지호 네. 스캔들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장자연 씨 건도 제가 보기에는 별 문제 없이 나옵니다. 지금 네. 장자연 건에 대해서 지금 조사단 내에서 지금 굉장히 이견이 있지 않습니까? 조사단 내에서도 자기들의 편견을 가지고 하는 사람, 아니다 우리 더 조사해봐야겠다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부에서 논란이 많은 주제예요. 그렇다면은 제대로 수사가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아마 뭐 겉보기는 크게 보였지만은 별것 아닌 것으로 끝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윤지호 목포 가서 창성장해라. 네. 네. 자, 그리고 나팔천사님. 네. SSK님께서도 이제 글을 올려주셨습니다만 결국은 이제 돈이 목적이었던 거예요. 근데 저는 딱 보면 알겠는데 그 SSK님이 그 궁금하시던 그 유튜브 영상은 그거는 이제 네. 블럭을 시켰더라고요. 지금은 못 볼 수가 없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윤지호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또 많은 사람들이 윤지호가 말만 끊으면 어묵 먹다가 이거 꼬치로 나 죽이려고 했지 하는 것처럼 막 겁을 주면서 뭐든지 고소를 하겠다니까 다들 기자들도 그렇고 깨게 한 거예요. 그럴 때 중요한 건 뭐냐? 저는 직접 확인합니다. 그래서 윤지호의 유튜브를 가서 이렇게 확인했더니 저는 결론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거짓과 이 기만의 시대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진실을 알 수가 있냐 직접 확인하세요. 그리고 저희 안전빵빵 이거 선전이 아니라 저희는 그래도 기본이 기자 출신이기 때문에 팩트를 확인을 하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안방TV를 보시면은 왜 이런 뉴스 안 나와? 왜 이건 도대체 진실이 뭐야? 할 때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사실과 진실을 그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네. 안민석 씨가 하고 다니는 거 보면요. 네. 지금 이제 안민석 씨가 뭐 독일에 해외에 300조가 있다. 최순실 네. 씨 300조. 또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또 믿는 사람 많고 거기에 모금한 사람도 많습니다. 또 윤지호 씨 저러니까 우르르 달라붙어 가지고 그래 윤지호 말이 맞다는 많습니다. 정말 마르크스가 말했던 1차원적 인간. 네. 또 네. 전형적인 그런 모습들입니다. 제가 보면은 1차원적 사회, 1차원적 인간들인데 그들의 이제 우상을 만들려고 했죠. 윤지호 네. 이상이 될 뻔했어요. 그 뒤에는 뭐가 있냐? 한마디로 조선일보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조선일보 죽이려고 하기 위해서 윤지호가 동원이 됐고 윤지호는 또 그걸 이용해서 뭐 좀 돈 좀 벌어보려고 했는데 모든 게 다 아닌 거로 들통이 나니까 이제는 꼬리를 슬슬 내리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참 그런데 그런데 좋다고 끌려다니고 인터뷰 보고 뭐 끌고 다니는 인간이나 끌려다니는 사람들이나 똑같습니다. 솔직히. 맞습니다. 네. 황동규님이 안민석 탐정 놀이 중인데 내리사선하면서 외국에 가서 제가 보기에는 놀러 간 거나 국회의원이 마찬가지라고. 아니에요. 탐정을 하지. 네, 국회의원 그렇죠. 그만두고 탐정으로 다니지. 예, 그것도 흥신소 이런 데 네. 가야지 무슨 탐정입니까?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것은 윤지호 씨가 뭐 2,800만 원이 한 달에 필요하다. 왜냐하면 자기가 이 경호를 받아야 그러니까요. 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면서 계속 돈을 이제 긁었어요. 근데 그 가족들이 다 이렇게 나온 얘기가 얘는 입에서 나오면 다 거짓말이다. 이러니까 정말 SSK님께서 팩트체크 좋아하는 손석희 씨, 윤지호 사고 차량 팩트체크 안 한 죄값 치르세요. 노무현은 안녕하십니까? 그러니까 JTBC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한테 언제 제가 얘기가 되면은 JTBC에서 왜 손석희를 지금 저런 식으로 두고 있는가? 제가 최근에 JTBC 사람들하고 그 분위기라든가 네. 또 JTBC 쪽에 내부를 아는 사람을 만나서 결론을 하나 얻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제 제가 취재가 더 안 됐어요. 그러니까 취재를 더 한 뒤에 제가 하나 여러분들께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윤지호도 대단하지만 JTBC도 대단합니다. 자, 이게 언론이 아니라고 볼 수 있죠. 이거는 너무 문 닫아야 돼요. 일본이나 미국 같으면은요. 야, 정말. 찌라시 믿고 찌라시 보도한 언론은 그건 찌라시 언론이죠. 그렇다면. 네. 자, 마시멜로님, 이제 윤지호는 안민석의 손을 떠나 녹색당 페미족에게 넘어갔어요. 맞습니다. 그렇죠. 네. 여성에 대한 마녀 사냥이다. 이렇게 이제 네.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